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천재교육 중학교 3학년 2학기 4단원 점검과 조정 읽기 과정을 점검하며 읽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영상 중에서 4단원 영상을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참고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살펴보기 전에 독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독서란 단순히 글을 읽고 의미를 아는 수준을 넘어 그 글의 의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활동이다. 따라서 독서는 사고, 평가, 상상, 추론 및 문제 해결의 과정을 포함한다. 라는 것 참고로 확인하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쉬어가기라고 했는데요. 단원이 점검과 조정이잖아요. 그래서 점검과 조정, 낱말 뜻 확인하고 갈게요. 점검은 낱낱이 검사함. 우리는 인원 점검이 끝나고 곧바로 출발했다 예문이 있고요. 조정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낱낱이 살펴보고 기준에 적합하게 정돈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선거구 조정처럼. 이 단원을 왜 배워야 하는지 단원 설정의 취지,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으며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하고 삶의 지혜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글을 잘 읽으려면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되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읽어도 됩니다. 안 읽는 것보다야 그냥이라도 많이 읽고 또 사색하고 읽은 후 느낌을 적어보아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더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인하고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행동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명문 읽기를 잘하려면을 읽고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통해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익혀서 자신의 읽기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자료 정보 활용 역량도 기를 수 있고 자기 성찰 개발 역량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는 작가와의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도 기를 수 있고 또 읽기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를 더 잘 이해해서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도 기를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 확인할게요. 166쪽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읽기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와 소통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읽을 때는 그 뜻을 헤아리며 능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단원에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 분석합니다. 169쪽 읽기를 잘 하려면 글의 내용 살펴볼게요. 먼저 처음 부분 내용입니다. 우리는 읽기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도 하며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읽기의 가치를 지금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삶의 지혜도 읽기, 독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갖추려면 글을 읽는 동안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읽기 과정이 무엇인지 이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읽기 과정을 조정해야 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이제 중간 부분에서 알아보겠다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처음인데요. 읽기 과정을 조정해야 하는 이유, 읽기 과정을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지금 처음 부분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169쪽에 오른쪽에 물음표로 날개 질문 있잖아요. 확인하고 갈게요.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읽기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문화를 이해하기도 하며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읽기 과정에 따라 읽는 것이 좋다. 읽기 과정은 대체로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세 단계로 나뉜다. 다음에서 읽기 과정의 각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읽기의 세 가지 단계,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읽기 과정의 세 단계로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로 나누어서 수행할 활동을 알아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읽기 전 단계에서 먼저 읽기 목적을 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위해 읽을 것인지 교양을 쌓으려고 읽는 것인지, 여가를 보내려고 읽는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글의 제목이나 차례를 훑어보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본다. 또 그것들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읽기 목적을 정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시험 공부를 위해서 읽는 거면 좀 꼼꼼히 읽어야 될 테고요. 교양을 쌓기 위해서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고, 여가를 보내려고 읽는 거면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무엇인지 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으니까 설명 방법 예시가 쓰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제목이나 차례를 훑어보고 내용을 예측할 수도 있고, 또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점 등을 질문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읽기 전 단계 활동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읽기 목적 정하기, 제목이나 차례 보며 내용 예측하기,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점 등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기. 읽기 중 단계에서는 글을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질문의 답을 찾는다. 또한 글을 읽어 나가면서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나아가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고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하기도 하고 그것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글의 의미를 이해해 나간다. 지금 읽기 중 단계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읽기 전에 질문 만들었다면 그 답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읽어 나가면서 각 부분의 중심 내용도 한번 찾아보고 글쓴이가 글을 쓰는 의도가 무엇인지 추론해 보고 주장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글의 의미를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읽기 중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나왔습니다.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 질문의 답 찾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글쓴이의 의도 추론하기,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글의 의미 이해하기. 본문 분석 이어지는데요. 읽기 과정 중에서 읽기 후 단계 살펴봅니다. 읽기 후 단계에서는 글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한다. 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보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없는지 생각해본다. 그리고 자신이 글을 잘 읽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평가한다. 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도 있고
필요한 글을 더 찾아 읽을 수도 있다. 지금 글을 다 읽고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볼 수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볼 수도 있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없나 생각해 보고, 그리고 자신이 제대로 읽었는지 평가도 해보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적용도 해보고, 필요하면 더 찾아 읽어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읽기 후 단계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읽기의 과정별 활동이 반드시 그 과정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예측하기나 질문 만들기는 읽기 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활동이다. 독자는 자신의 읽기 상황에 따라 적절한 활동을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읽기의 과정별 활동은 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측하기나 질문 만들기가 우리 교재에서는 읽기 전 활동으로 되어 있지만 읽는 중에도 아직 읽지 않은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읽지 않은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읽기 과정의 각 단계, 읽기 전, 읽는 중, 읽기 후 이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습할게. 우리 교재에서 나온 읽기 전 활동으로 읽기 목적 정하기, 제목이나 차례를 보며 내용 예측하기, 그리고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그리고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 등을 중심으로 질문 만들기, 읽기 전 활동이었고요. 읽기 중 활동으로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고, 중심 내용 파악하고, 글쓴이의 의도 추론하고,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글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볼 수 있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읽기 활동을 평가해 볼 수 있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고 필요한 글 더 찾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두 번째, 중간 두 번째 내용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살펴봅니다. 읽기 과정에서 읽기가 순조롭지 않았다면 읽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읽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독자는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을 살피며 어떻게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읽기가 순조롭지 않았다면 읽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읽기 과정과 점검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읽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개 질문 확인하고 갑니다. 지금 170쪽 왼쪽 부분에 이 가운데 자신이 글을 읽으면서 해보았던 활동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했는데요. 흔히 하는 건 읽기 전 제목 목차 보고 내용을 예측해 볼 수도 있고 제목이나 목차와 관련해서 배경 지식,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배경 지식을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글을 다 읽고 나서 읽기 후 활동으로 내용을 요약해 볼 수도 있고 필요하면 자료를 더 찾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분석 이어지는데요. 다음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전에 위에 말풍선에 보면 난 김홍도의 그림 씨름도에 관해 알아보고 싶어 라고 해서 읽기 전 활동으로 읽기 목적을 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로 뛰어들게 만드는 씨름판의 풍경이란 제목으로 지금 김홍도의 그림이 제시되고 있잖아요. 씨름도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글을 읽기 전에 옆에 말풍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살펴보자. 절로 뛰어들게 만드는 씨름판의 풍경.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읽기 전 활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면 구경꾼은 모두 19명이나 되는데 한 복판에 두 씨름꾼에게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둥글게 빙 둘러 앉았다. 오른편 위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펴보면 사람 따라 보는 태도도 참으로 각양각색이다. 먼저 낱말뜻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양각색 그러면 각기 다른 여러 모양과 빛깔을 각양각색이라고 합니다. 발음 일부러 제시해 두었는데요. 본문을 선생님이 잘랐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우선 땅에 놓인 위가 뾰족한 말뚝뻥거지는 마부나 구종이 쓰는 모자다. 어떤 건지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걸 말뚝뻥거지라고 하는데요. 낱말뜻도 확인하고 갑니다. 마부는 말을 부려 수레나 마차를 모는 사람을 마부라고 하고요. 구종은 말을 타고 갈 때 고삐를 잡고 앞이나 뒤에서 끌거나 따르는 사람을 구종이라고 합니다. 내용 이어집니다. 상투잡이 둘 가운데 한 사람이 마부였던 모양이다. 수염난 중년 사내는 조아라 입을 해 벌리고 앞으로 윗몸을 기울이느라 두 손을 땅에 짚었다. 막 끝나려는 씨름판세가 반대편으로 넘어갈 듯 해서다. 인물이 준수한 젊은이는 팔을 베고 아예 비스듬히 누워 부채를 무릎에 얹었다. 씨름판이 꽤 됐는지 앉아있기에도 진력이 난 것이다. 지금 진력 뜻도 한번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두 인물 빨갛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진력은 있는 힘을 다함 또는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말합니다. 총각머리 새아이는 눈망울도 초롱초롱한데 큰 녀석은 제법 본새가 의젓하고 작은 아이는 겁이 나는 듯 어깨를 오그렸다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세 인물에 대한 소개이고요. 낱말뜻 본새 확인합니다. 어떠한 동작이나 버릇의 됨됨이를 본새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씨름도 오른쪽 위 구경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5명 인물 소개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본새가 뭐지? 국어 사전을 찾아봐야겠다.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찾아보잖아요. 단어의 뜻을 모르는 문제에 부딪혀서 이를 조정하고자 한다. 읽기 중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분석 이어서 살펴봅니다. 절로 뛰어들게 만드는 씨름판의 풍경에서 김홍도의 씨름도를 그림을 그 인물 하나하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살펴봅니다. 왼쪽 위엔 모두 8사람인데 맨 구석에 점잖은 노인은 의관을 흐트리지 않고 단정히 앉았으며 그 앞에 갓쓴 젊은이는 다리가 저리는지 왼쪽 다리만 슬그머니 뻗었는데 부채로 얼굴 가린 양을 보면 소심한 성격인 듯하다. 그 뒤쪽 사람은 야 이것 봐라 하는 큰 표정이 남다르며 작은 아이는 두 다리를 털퍼덕 내벌려 양손으로 제발을 쥔 재미난 모양을 하고 있다. 아래쪽 세 사내는 모두 갓을 벗은 모습으로 작년의 두 인물은 갓을 포개 놓았고 새 신랑 같은 젊은 쪽은 따로 두었다. 젊은이는 하고 오른손으로 허공을 젓고 있다. 그런데 수염난 두 사람은 자세도 다부지고 눈매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 앞사람은 무릎을 당겨 깍지를 꼈는데 등줄기가 곱고 눈빛이 침착하며 발막신까지 벗어놓은 걸 보면 아마도 다음 판에 나설 씨름꾼인 성싶다라고 해서 지금 왼쪽 위쪽에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막신 낱말뜻도 확인할게요. 예전에 흔히 잘 사는 집에 노인이 신던 마른 신으로 뒤축과 코에 꿰맨 솔기가 없고 코끝을 넓게 하여 거기에 가죽 조각을 대고 흰 분칠을 한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씨름도 왼쪽 위에 구경꾼을 하나하나 지금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풍선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지금 나는 읽기 목적에 맞고 있나? 자기
읽고 있는 것 스스로 질문하면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씨름도에 관해 알아보려고 읽는 거니까 메모하며 읽으면 더 좋겠어. 읽기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읽고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분석 이어집니다. 절로 뛰어들게 만드는 씨름판의 풍경, 김홍도의 씨름도 그림을 소개하는 글인데요. 인물 하나하나를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왼편 아래는 네 사람으로 체수가 큰 이와 뚱뚱한 이, 그리고 자그마한 사람까지 어른이 셋에 떡거머리 총각이 하나다. 그 중에 두 사람은 합죽선을 붙이고 있다. 원래 단오는 양력으로 6월 초여름께라 이때는 셋이 풍속으로 부채를 만들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멋삼아 자랑삼아 너도 나도 철일은 부채를 든 것이다. 중리학 그랬는데요. 뒤에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있다는 소리고 이렇게 왼쪽 아래편 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낱말 뜻 볼게요. 채수 그러면 몸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합죽선은 얇게 깎은 겉대를 맞붙여서 살을 만든 접었다 폈다 하게 되는 부채 이런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 씨름도 왼쪽 아래 구경꾼 4명에 대한 설명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늦게 잤더니 피곤해서 읽기 힘드네. 잠깐 쉬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점검할 때 독자의 생리적 상태도 점검과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었다 읽을 수도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집중해서 읽어보자. 지금까지는 씨름을 구경하는 사람들에 관한 설명이었어. 앞에 내용 정리하고 그러면 이젠 씨름꾼에 관한 내용이 설명이 나오겠지? 예측하고 있잖아요.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읽기 중에도 이렇게 앞으로 이어질 내용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 분석 이어지는데요. 지금 김홍도의 그림 소개하는 글 이어집니다. 그런데 씨름판을 잘 보자면 요즘 흔히들 하는 왼 씨름이 아니다. 오른편 팔뚝의 삼배 삿발을 몇 번 감아 상대의 왼쪽 허벅지를 휘감아서 오른손으로 쥔 것하며 허리에 따로 띠를 매지 않고 상대 허리 위에 그냥 왼손을 얹은 양이 지금은 보기 힘든 소위 바씨름인 것이다. 예전에는 지방마다 씨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서울, 경기 일원에서만 바씨름을 했다고 하니 이곳이 어디였는지 절로 짐작이 간다. 아무튼 판이 끝난 듯해도 아직은 판막음이 난 것도 아니므로 씨름판의 흥분과 초조로 서로 뒤엇갈리며 점차 최고조를 향해 간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단 한 사람, 여유 만만한 이가 있다. 씨름꾼과 등을 진 채 목판을 둘러맨 떡거머리 엿장수가 그 사람이다. 뭉툭코에 사람 좋은 웃음을 띠고 총각은 혼자 딴청을 피우고 있다. 옆판에 놓인 엽전 새 잎에 마음이 흐뭇해서일까? 지금 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까 구경꾼 말고 씨름하는 두 사람과 엿장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이나 경기 일원에서 이루어졌던 바씨름인 것 같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르는 낱말 뜻 한번 볼게요. 왼씨름은 상대편의 다리 삿발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 어깨를 맞대며 오른손으로 상대편의 허리 삿발을 잡고 하는 씨름이 왼씨름인데 지금 이건 바씨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막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판에서의 마지막 승리 그 승부를 가리는 일,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다들 흥분, 초조,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씨름도의 씨름판 풍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름꾼과 지금 엿장수 소개하고 있는데요. 말풍선 볼게요. 이 글은 씨름도 속 구경꾼과 씨름꾼의 모습을 설명한 글이야. 글의 종류가 이 글을 읽고 그림 속 바씨름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어. 새롭게 안 내용 나왔고요. 그림에 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에는 김홍도에 관한 글을 읽어봐야겠어 라고 해서 글을 읽은 후의 활동으로 글 전체의 내용과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이어집니다.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인데요. 읽기 과정을 점검하려면 독자는 글을 읽는 도중에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답해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위에서 학생이 지금 나는 읽기 목적에 맞게 읽고 있나? 라고 질문한 것처럼 자신의 읽기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읽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나의 읽기 목적은 무엇인가? 또는 이 글의 내용은 나의 읽기 목적에 맞고 읽기 수준에 적합한가 등의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읽기 과정을 조정해야 한다. 지금 음, 구체적인 예가 몇 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질문의 예를 몇 개 제시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과정 점검을 위해서 스스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문제점을 발견한 후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읽기 과정을 조정하기 위한 그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이어집니다.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은 독자가 읽기 과정에서 수행하는 정신적 활동의 점검과 조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읽기 상황을 구성하는 독자, 글, 독서 환경 등은 모두 점검과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에서 학생이 잠시 쉬었다가 글을 다시 읽는 것처럼 육체적 피로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다면 잠시 읽기 활동을 멈추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또 글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읽기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좀 더 쉬운 글이나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는 글을 찾아 읽을 수도 있다. 외부의 소음 때문에 읽기에 집중할 수 없을 때에는 소음을 차단하거나 음악을 틀거나 하여 자신의 읽기 환경을 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읽기 과정 점검과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신적 활동 외에도 독자, 글, 환경 모두 점검과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 두 번째 인데요.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날개 질문도 확인할게요. 글을 읽을 때 자신이 사용하는 조정 방법은 이라고 하였는데요. 우리는 흔히 피곤하면 쉬었다 읽고 또 자기 수준보다 어려운 책이면 내용을 좀 쉬운 것으로 바꾸거나 또는 참고 자료를 찾아보는 행동 다 조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 살펴봤는데 정리해 보았습니다. 읽는 도중에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할 수도 있고요. 읽기 상황을 구성하는 독자, 글, 환경 등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독자 같은 경우에 육체적 피로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다면 잠깐 쉬었다 읽고 글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단어의 뜻을 모르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거나 사전이 없으면 그냥 쭉 읽으면서 내용을 읽다 보면 뒤에서 그 힌트가 되는 내용이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뜻을 추론할 수도 있고. 어느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전체적으로 읽고 나서 맥락을 고려해서 그 부분의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어려우면 쉬운 내용으로 바꾸든지 참고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다. 그리고 환경에서 너무 시끄럽고 어수선하면 소음을 차단하거나 또는 뭐 음악을 틀거나 해서 독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끝부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읽기의 과정과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끝부분 내용입니다.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습관을 가지자라는 내용인데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글의 종류는 갈래는 설명문입니다. 독자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쓴 글이고요. 이해를 돕는 글입니다. 성격은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중심 소재, 제재는 지금 중간 1, 중간 2에서
읽기 과정의 각 단계별 활동이 나왔고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 소개하고 있잖아요. 두 개 다 제재라고 할 수 있고요. 주제는 지금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 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습관을 가지자라고 했잖아요. 특징을 살펴봅니다. 이 글 같은 경우는 읽기 과정을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로 나누어서 각 단계에서 수행할 활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다양하게 들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단계별 활동을 독서할 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